안녕하세요, 최병원입니다. 오늘 영상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마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방문자 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나 단톡방이나 스레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똑같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거예요?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방문자 수예요. 1일 1포를 열심히 하든 이거 좀 안 되겠어 해서 1일 2포, 3포로 막 늘리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방문자 수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이야. 제자리로 막 돌아온다는 거지. 이걸 방문자 수 박스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설명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 마케터 분인 진진님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3월부터 6월까지 주간별로 방문자 수 추이를 쭉 훑어보면 일주일에 한 7,000명에서 9,000명 그리고 10,000명까지 올라갔다가 12,000명까지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13,000, 12,000, 만 그리고 최근에는 11,000 중반 정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진님 블로그는 지금 1방문자 수 1,500에서 2,000 사이에 갇혀버렸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방문자 수를 보면 실제로 한 1,500에서 2,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수치가 2월부터는 1일 1포를 한 거고,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1일 2포로 늘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 지난 4월부터 이 정도 방문자 수에 지금 갇혀버린 느낌이다. 특이사항을 얘기해 주신 거는 나름 대형 키워드인데 이게 상위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근데 하나가 올라가면 또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더라. 지금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겪고 계신 사항일 거예요. 참고로 준추에 6에 있고 인플루언서 작업은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상 비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1일 1포를 하는데 방문자가 준다, 상위 노출이 됐는데 방문자는 오히려 줄어든다. 1 방문자 수가 한 150에서 250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죽어도 안 늘어난다. 1일 1포스팅인데 1 방문자 수가 300을 못 넘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블로그 유저 수 자체가 늘어난 거 아니냐. 두 번째, 최적 블로그가 늘어나서 그런 거다. 세 번째, 네이버가 밀어주는 그런 컨텐츠의 방향성이 달라졌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블로그 유저 수 자체가 늘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네이버가 20대들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왔고 실제로 MZ세대 사용자가 급증한 건 맞는데 대부분의 MZ세대들은 아직 일기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번째, 최적 블로그가 늘었다. 네, 최근에 늘기는 했죠. 공식 블로그에서 최적이 되거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 올해의 블로그였던 분들이 대규모로 최적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님처럼 준체에 있고 방문자 수가 그 정도 수준일 때는 내가 키워드를 그래도 좀 기본을 안다 싶으면 내 수준에 맞는 키워드만 잡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최적 블로그들이 잡고 있는 그 키워드랑 많이 겹치지 않을 겁니다. 키워드의 그레이드 구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이버가 밀어주는 컨텐츠 방향성, 클립 홈피드. 실제로 네이버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전체 볼륨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100 중에 예전에는 블로그로 소비를 하는 게 한 7, 80 정도였어. 근데 그게 한 6, 70으로 떨어진 건 맞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 방문자 수가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이에요? 실제 방문자 수 숫자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500의 벽. 정말 열심히 1일 포도하고 열심히 운영을 잘 하는데 500을 못 넘어. 이런 분들은 10중 8구 남을 위한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고 있더라. 500에 갇힌 분들은 10중 8구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키워드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키워드를 내가 찾는다고 찾았는데도 안 올라. 그건 내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잘 못 찾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마지막, 글수 자체가 적은 거야. 포스팅 자체가 적어. 일주일에 한 2, 3일 쓴다고. 아니면 자기는 편수를 채웠다고 채웠어. 근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수의 글이 키워드가 없는 글이더라. 즉 일기 글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 500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1000의 벽. 이런 분들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았고 키워드 체급을 찾는 것도 조금은 알았어. 근데 상당수가 뭐냐면 시의성 있는 트렌드한 주제를 잡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키워드는 잘 찾았어. 그걸 본문에 녹여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런 것들 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편수를 조금 늘려보세요.
집중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사이를 그냥 편수를 2배가량 확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2000의 벽은 우리 마케터 분께서 이걸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게요. 카테고리를 조금 벗어나려고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고 1000에서 5000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미친듯이 포스팅을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특정 내 카테고리에서만 주구장창 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시작할 때는 육아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육아도 했고 생활 리뷰 같은 것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요. 5천을 못 찍었을 때였어요. 2천, 3천? 그 정도에 갇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썼던 포스팅들을 보면 육아긴 한데 조회수가 조금 높은 걸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로봇가 막 변신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이 로봇인데 우리 애의 친구가 남자인데 걔가 놀러 올 때 이걸 가져왔어 집에. 그 자리에서 내가 키워드를 얼른 찾았어. 찾았더니 야 이게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검색량이 또 생각보다 높았어. 그 집에서 놀던 그 시간에 사진을 얼른 찍어가지고 이걸 포스팅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썼더니 조회수가 36,000을 찍더라. 물론 하루아침에 막 찍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조회가 계속해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육아 블로거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 수 있어요. 근데 육아 이외에 지금 진님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주변에 진님이 쓰는 거랄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빙이 아니어도. 근데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캐치를 하고 나서 딱 쓰려고 보면 나 지금 육아 블로거인데 내가 이런 걸 쓰는 게 맞아? 자, 그 생각을 조금은 버려야 돼. 버리고 일단 트래픽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면 써라. 딱 찾아봤는데 야 이거 키워드가 진짜 좋아. 내 카테고리가 아닌데 안 써? 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써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방문자 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에서 3000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땐 팁이 제일 중요해요. 팁. 이때도 2016년 4월이면은 방문자 수가 3, 4천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높아졌고 이것도 34,000으로 꽤 높았죠. 이 당시에 이 제품을 내가 갖고 있었어.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2개를 얼른 비교하는 걸 써봐야겠다 해서 기존 것도 살리고 최대한 열심히 비교를 해서 써봤던 포스팅이에요. 근데 이게 노출이 잘 돼서 36,000으로 꽤 오랫동안 효자 노릇을 했었죠. 세병원님 저거는 되게 오래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찾으려면 맘먹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봐봐요. 저는 육아 중심이지만 IT도 아주 간간히 섞고 있었어요. 16년 6월 18일에 썼던 걸 보면 그 전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포스팅을 기점으로 만을 넘어섰었어요. 근데 지금 제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용 내역 육아 중심의 IT 간간히 하는 블로거가 쓰기엔 좀 그러다 안 맞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납요금 납부조회 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제목에서 키워드가 아닌 단어는 팁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리빙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비리빙 컨텐츠도 내 블로그에 트래픽을 올려줄 수 있으면 간간히 계속해라. 좀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진님 그 제목을 보니까 메인 서브 키워드 이외에는 별로 안 보이는 특징이 좀 있어요. 제목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모든 포스팅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제목 안에서 가급적 많은 키워드를 한 번에 잡아갈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 포스팅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용 내역 이게 메인 키워드예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 여기에서 한국도로공사 미납, 요금, 납부, 조회 얘네들이 다 키워드란 얘기예요. 이걸 많이 때려 박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목에서 후킹 진짜 짧은 거 이외에는 잡소리, TMI는 일체 넣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목에서 많이 넣은 키워드들을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빠짐없이 잘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포스팅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본문에서 미납, 요금, 납부, 조회라고 써놓고서는 본문에서 조회 이런 단어를 막 빼먹어. 옆에 메모장에다가 내가 정리한 키워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나열해서 보면서 쓰세요. 하나의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쓰란 얘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개 키워드를 제목에 잡아놨어도 본문에서 그걸 깜빡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많이 넣었다면 다 쓰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 태고가 아니라 키워드를 내가 나열을 해놨잖아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씩 본문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잘 들어갔나? 그럼 이 키워드의 앞뒤 문맥이 잘 맞나?까지. 이렇게만 잘 쓰면 웬만해서는 그 키워드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2,500 넘는 방법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쓰는 시간보다 포스팅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내가 2,000이든 5,000이든 허들을 넘고 싶은 단계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방문자 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뭐 이게 고민이에요 저게 고민이에요 왜 나만 그럴까요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GPT를 쓴단 말이에요. 뭐 GPT 아니어도 클로드를 쓴다든지 결국은 AI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잖아. 준비하는 과정이 안 길어. 키워드 찾는 데만 시간을 다 쓰고 본문에 대한 고민을 없이 그냥 글을 쓴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블로그에 상위 노출돼서 유입 1, 2, 3, 4, 5위를 찍고 있는 글들 중에 대다수가 여러분들의 진짜 찐 경험이 들어가 있거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글일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AI랑 우리 사람이 다른 거니까요.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트래픽이 오래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문자 수는 이 박스권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허들을 뛰어넘으면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진짜로 내가 평상시와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2,000이잖아. 3,000, 4,000이 유지가 되더라. 그게 진짜 넘어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방금 카테고리를 다양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리빙 중심으로 가. 근데 리빙이 아닌 것에서 내가 키워드를 찾았는데 야 이거 키워드 효율이 되게 좋네. 기존에는 이거 리빙 아니니까 안 해였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내 키워드를 만들으라고. 카테고리를 다양화해서 많은 카테고리에서 꿀 키워드들을 찾아내야지가 아니라 키워드가 괜찮다면 카테고리 구분 없이 그냥 써본다. 근데 좋은 내용으로 최대한 써보려고 해야겠죠. 그랬을 때 확실히 트래픽이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거 저한테 요청했었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럼 이거 검색해봤을 거 아니야, 요청하기 전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이걸로 글을 잡아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리얼한 스토리가 나오죠. 나 이때 입사했는데 이 정도 회사에 입사했고 우리 대표님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간단히 찾아서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이러이러하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나한테 실제로 소득세가 감면된 거를 보여줬다. 그럼 어때요? 뭐 중요 정보 같은 거 가리고 실제 소득세를 전달 명세서랑 이번 달 명세서랑 얼마나 줄었나 이런 거 비교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거 쓰란 얘기야. 내가 리빙이어도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빙이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요? 노출. 그건 해봐야 알죠. 예를 들면 이 키워드가 꼭 경제 비즈니스를 쓰던 사람들만 노출이 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카테고리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많고요. 그리고 IT 쪽에 육아 블로그가 훅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IT인데 리빙이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리빙 컨텐츠를 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키워드 챌린지처럼 그 카테고리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트래픽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더 넓게 가져가 보는 거예요.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검색해봐서 지금 딱 봤는데 평균이 최저 1위잖아. 그리고 준체 6이 지금 1위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5시간 전에. 그러면 진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자, 두 번째, 5천의 벽. 내가 5천 이상을 뚫고 나가는 건 사실상 거의 만불이 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5천을 넘어섰다는 건 1만까지도 금방이란 얘기야. 5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8천 정도의 허들이 있는데 그걸 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최적 2, 3이 아니에요. 준최 6까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최적 1까지. 내가 5천을 넘어서 막 7, 8점까지도 올라갔다. 그 말은 뭐냐? 최적 2, 3의 블로그에서 실력도 있고 최적 2, 3의 블로그가 1만에서 2만 정도로 뛰어 올라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즉 최적 2, 3의 1, 2만과 준최 6의 1만은 똑같다. 2천을 넘어서 5천을 못 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에 그쳐 있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쓰고 이런 개념을 조금 넘어서야 돼요. 이건 네이버의 선택을 받아야 돼. 준체 5, 6이면서 방문자 수를 1만 조금 넘게 혹은 7, 8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근데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사진 퀄 진짜 좋고요. 글 잘 쓰고.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실력도 굉장히 좋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진님 수준에도 있어 봤고 완전 꼬꼬마 수준도 있어 봤어. 다 거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쳐서 올라올 때 5천 이상에서 한 1만까지 점프업을 하려면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위에 있는 현재 준체 6이면서 5천에서 1만을 찍고 있는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내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생각해보면 네이버에서 준체면서 1만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 있어. 20%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밑에서 또 많이 올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도 나도 다 준체 6이면서 막 7, 8천, 1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애드포스트도 나가야 돼. 그에 상응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 자리도 더 치열해져.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준체 6에 1만 찍고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키워드를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요. 키워드 볼륨을 큰 걸 한번 도전을 계속 해봐야 돼요.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썼는데 상위 노출됐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몰아치는 거야. 계속 키워드 검색량 1만, 2만짜리로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막 1주,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박스권을 뚫을 때 이웃 관리하세요. 이웃 관리 제대로 안 한 사람 치고 제대로 막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 못 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뚫고 올라가고 싶으면 그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웃들이 고정적으로 10명에서 20명, 30명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열심히 잘 읽어준다? 그거 효과 진짜 크거든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들하고 제대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점프업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누구랑, 구독자들이랑 소통을 하기를 바래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현실은 열의 9이 거의 안 해. 한다고 해도 진짜 정형화된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있죠. 모두가 안 할 때 내가 조금만 하면 어때? 금방 튀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 관리를 해서 자체 브랜딩을 좀 하셔라. 그렇게 하면 이게 축적이 돼서 누군가 내려올 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 분들 중에 얘가 최적 2, 3의 지수였다면 이거는 새병원 저리 가라였겠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력이 진짜 좋아.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것도 알겠고 퀄리티 막 끝장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왜 5천의 벽을 못 뚫고 있지가 잘 보이겠죠. 여러분 박스권을 탈출하고 싶다. 2천이든 5천이든 1만이든 탈출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 AI 사용 자제해라.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검색 시간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세요. 그리고 자료를 찾는 데만 한번 써보세요. 대신에 내가 이 친구한테 자료를 찾고 그리고 검색하는 시간을 덜기 위해서 시켰잖아. 그러면 그 찾은 자료와 정보가 진짜 팩트가 맞는지, 특히나 스펙이나 어떤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재차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 쓰는 이런 시대에 내 필력이 조금만 유니크해봐. 그러면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다니까.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레이드 업을 하고 싶다면.